빈첸조라는 낯선 남자 위험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때로는 차가운 눈빛, 완벽한 이탈리아식 정장,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너무 많은 유령을 품은 침묵과 함께 다가온다. 그는 자신을 단지 빈첸조라고 소개했다. 무거운 억양, 피하지 않는 시선, 그리고 눈썹 근처의 흉터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강구 플라자 호텔에 도착했다. 이름만 보면 화려한 호텔 같지만 실제로는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것이 그가 원하는 전부였다. 프런트 직원은 그를 보자마자 잠시 망설였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세련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수상했다. 하지만 빈첸조는 봉투 하나를 내밀며 삐딱한 미소를 지었다. 거절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꼭대기층 방을 배정받았다. 한편 나는 차영기,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이자 전설적인 변호사였던 차진석은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운전을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진실은? 난 확신했다.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작정이었다. 그것이 나를 부수더라도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강구 플라자 호텔 금고에 아버지가 남겨둔 문서를 찾으러 갔다. 그리고 그때 그를 봤다. 그 외국인 남자.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뭔가 눈에 띄는 짓을 했나? 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비꼬듯 말했다. 빈첸조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당신은 늘 이렇게 날카로운가? 아니면 누군가 당신 길을 막을 때만 그런가?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는 나를 미소 짓게 했다. 몇 주 만에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슬픔 이외의 감정. 며칠 동안 우리는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다. 엘리베이터에서, 호텔 카페에서, 조용한 복도에서.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퍼즐을 맞추듯이 어느 날 밤 나는 호텔 바에 앉아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더니 소주를 주문했다. 당신은 유령을 쫓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를 찾고 있나요? 그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왜 관심이 있죠? 그는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까. 때로는 당신이 쫓는 유령들이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일어나 도망쳤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이탈리아 마피아에서 쫓겨났고 누군가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역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우리의 연결고리는 로맨스도 약속도 아닌 더 어두운 것이었다. 공유된 상처. 그 뒤로 빈첸조와의 대화는 나를 점점 진실에 가까이 데려갔다. 하지만 진실과 함께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칠수록 주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누군가, 정말 가까운 누군가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빈첸조는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들었다. 관찰했다. 마치 언젠가는 진실이 스스로 다가올 것임을 알고 있는 듯이.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는 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걸.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꼭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끝까지 보시면 모든 조각이 충격적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빈첸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호텔의 일부가 된 것처럼 조용히 존재했고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관찰하고 있었고 움직이고 있었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내가 책상에 흩어놓은 서류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군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건 나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늘 위험한 선 위를 걷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나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빈첸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나 같은 사람은 직감으로 살아남아. 문서보다 사람들의 눈빛을 먼저 믿지. 그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랜 전쟁을 겪은 병사처럼 침묵 속에서도 전부를 읽는 능력을 가진 자였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북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아냈다. 화면 속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 강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 폴더 안에는 영상 하나가 있었다. 흐릿한 CCTV 화면이었다. 호텔 로비였고 날짜는 아버지가 죽기 며칠 전이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어떤 남자와 격렬히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와 손짓,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밀치고 나가는 실루엣이 강하게 남았다. 나는 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안에 직감이 속삭였다.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 나는 빈첸조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말없이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몇 분 뒤 조용히 물었다. 이 호텔에 그날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 구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항상 기록을 남겼다. 예약 명단, 체크인 시간, 심지어 직원 교대, 기록까지도. 나중에 사무실에서 그 모든 데이터를 찾아냈고 우리는 하나씩 이름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단순한 공조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의 말투, 눈빛, 침묵 속의 무게. 빈첸조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당신은 왜 정말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단순한 거래였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호텔에 머무르며 누군가를 감시해달라고 했지.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구를 감시하라고요? 빈첸조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 그 말은 내 안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공포, 분노, 혼란, 그리고 배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가 느낀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감시당한 쪽이 된 것 같군. 그가 마지막에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누구 편이죠? 빈첸조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조용히 말했다. 이젠 내 편이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실과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했다. 빈첸조와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기록과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름을 추려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단 하나의 이름을 보았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한지수, 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의지했던 친구,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후배,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줬던 사람. 그는 나에게 네가 무너지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거야 라고 속삭였던 사람이었다. 그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머리는 믿지 않으려 했고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듯 아팠다. 그럴 리 없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속삭였지만 빈첸조는 차갑게 말했다. 배신자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우리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다. 빈첸조는 한지수를 조용히 미행했고 마침내 그가 어떤 낯선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도청 장치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고 그 안에 충격적인 말이 들어 있었다. 걱정 마. 차 변호사 일은 깔끔했어. 딸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순간 내 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내가 믿었던 사람,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내 아버지를 없애고 내 곁에서 위로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빈첸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움직였다. 네가 원한다면 지금 멈춰도 돼.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아.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으로 끝낼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겠죠? 그날 밤 한지수는 강구 플라자 호텔로 호출되었다. 그는 초대장을 받은 듯 아무 의심 없이 도착했다. 그가 로비를 지나 빈첸조가 준비해둔 방으로 들어설 때 문은 자동으로 잠겼다. 빈첸조는 방 안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고 한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뭐야? 무슨 짓이야? 빈첸조는 아무 말 없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 그의 계획, 그의 배신. 한지수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곧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오해야. 나는 침묵. 빈첸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난 오해로 죽지 않아. 그리고 내 죗값은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날 밤 아무도 한지수가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경찰은 실종 신고만을 접수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호텔 옥상에서 빈첸조를 만났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정의는 때로 더러운 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그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손목시계와 짧은 메모가 있었다. 내 딸이 진실을 마주할 때 이걸 전해줘. 넌 나의 자랑이야. 아빠,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빈첸조는 그저 한 사람의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준 마지막 사람, 마지막 정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의 눈빛, 그 침묵, 그리고 정의를 향한 마지막 총성의 메아리 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